한때는 같은 집안 식구였다가 이제는 남보다 못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업계 1, 2인 회사였는데 이제 급기야 10년 동안은 법정 싸움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뭐 무슨 막장 드라마 아닌가요, 이거 완전? 우리나라 기준으로 매출액 1위인 치킨 브랜드가 어딘지 아시나요? 교촌? 교촌은 1위였었습니다. 아, 교촌이 1위가 아니에요? 네, 교촌이 8년 동안 1위 자리 지키다가 22년도에 이 회사한테 뺏겼고요. 23년도에는 또 다른 회사한테 2위 자리까지 뺏겼습니다. 1위 치킨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네. 23년도 기준으로 한 5,300억 정도 매출을 일으킨 BHC, 그리고 2위 치킨 브랜드는 매출 한 4,700억 정도를 달성한 BBQ입니다. 특히 BHC 같은 경우는 업계 최초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5천억의 매출을 넘어섰어요. 오, 이거 진짜 B씨들이 좀 잘 나가는 세상인데요? 맞습니다. 교씨가 가격 이슈로 조금 휘청거리고 있을 때요, B씨들이 쭉쭉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BBQ랑 BHC가 원래 같은 식구였던 거 아세요? 혹시 그럼 진짜 한 식구여서 이거 B 이렇게 쓰는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아, 아니죠? BBQ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퀄리티라고 해가지고 최고의 품질이라는 뜻의 BBQ이고요. BHC는 이제 원래는 별하나 치킨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공식적으로는 베터 해피어 초이스, 그러니까 베터 해피어 초이스. 원래 이제 럭키 금성이 LG 됐다가 요즘 뭐 라이프 이즈 굿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2004년에 BHC가 조류 독감 파동 때문에 조금 휘청거리고 있을 때요, 네. 그때 BBQ가 BHC를 인수를 했어요. 그렇게 9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인수 금액의 40배 정도 금액을 받고 파셨습니다. 와, 진짜 야무지게 남겨서 팔았네요. 근데 재밌는 건 BHC가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매출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2022년, 23년도에 2년 연속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가 돼버렸고요. BBQ 산하에 있던 브랜드였는데 BBQ보다 훨씬 더 큰 매출을 일으키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걸 래퍼로 비유하면요, 원래 이제 같은 레이블에 있는 래퍼였는데 나가서 다른 회사 대표하면서 국힙 1등을 먹은 거죠.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때는 같은 집안 식구였다가 이제는 남보다 못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업계 1, 2인 회사였는데 이제 급기야 10년 동안은 법정 싸움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뭐 무슨 막장 드라마 아닌가요, 이거 완전? 이게 사건의 발단은 BHC가 알려준 치킨 매장 수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10년 동안 법정 싸움이 있었고 작년에 결과가 나오기는 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리 팔렸다 저리 팔렸다 했던 BHC가 각성을 하고 2022년부터는 1위를 달성하는 치킨이 됐다는 거죠. 물론 1위를 노리는 BBQ 역시 만만한 브랜드는 아니고요. 이 둘의 경쟁을 보면 진짜 살벌합니다. 치킨 전쟁 같아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진짜. 네, 그래서 오늘은 BBQ와 BHC 두 치킨 브랜드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업계 1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치킨 업계의 양상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체급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BBQ는 매출 4,732억, 영업이익은 554억, 당기순이익은 347억으로 영업이익률은 한 11.7%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률은 한 7.3%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BHC는 매출이 5,356억, 꽤나 높죠. 영업이익은 1,203억, 이것도 대단합니다. 당기순이익은 1,690억으로 영업이익률은 22.5%, 당기순이익률은 31.6%를 기록을 했어요. 와, 이거 BHC는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네요. 뭐 20%, 30%대 뭐 이러는데요? 브라질산 치킨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좀 원가를 절감했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치킨 값은 또 올리셨죠. 그쵸. 그래서 2018년 대비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매출 원가 상승률은 한 5.7% 정도가 올랐는데 네. 순이익률은 31.8%가 올라갔어요. 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BHC의 영업이익률은 많이 높은 편이기는 해요. F&B 산업이나 또 치킨 영업이익률을 좀 봤는데 네. 20%의 영업이익률은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10%대, 그거보다 아래인 경우들이 많고요. 다만 이제 BBQ랑 BHC 둘 다를 놓고 좀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 네. 본사들의 고객들은 가맹점이거든요. 1차적으로 가맹점인데 요즘 가맹점들은 사실 되게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그쵸. 또 소비자들은 치킨이 비싸다고 하거든요. 아, 너무 비싸져가지고. 예. 그럼 그 거래 구조에서 사실 이익을 보고 있는 건 본사들 뿐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가맹점, 이 프랜차이즈 본사,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이익을 봐도 안 되고 누구 하나가 너무 어려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비춰봤을 때 좀 가맹점의 이익과 또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본사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치킨값 상승의 대명사는 보통 교촌 아닌가요? 아, 교촌이 근데 조금 억울하기는 해요. 교촌 치킨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되게 높습니다. 대표 메뉴가 다 이제 절단돼 있는 그쵸. 절단 예. 육들이잖아요. 예, 그럼 맞아요. 원가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부분육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그 주 원료가 부분육이다 보니까 원가율이 너무 높고 이익률이 낮았어요.
22년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1.7%였거든요. 1.7%. 이건 회사가 진짜 좀 휘청휘청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약간 뭐 남는 게 없다 소위 말하는 그 느낌인데요. 손실 직전으로 갔었던 거기 때문에 네. 교촌 같은 경우는 좀 가격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는 맞아요. 뭐 다만 이익률이 좋아지긴 했지만 네.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5.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엄청나게 많은 영업이익률도 아니고 그래서 이 치킨값 상승의 문제가 꼭 교촌 치킨에 국한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억울한 면은 있습니다. 교촌이 조금 억울할 수는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BBQ와는 다르게 BHC는 당기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보다 좀 높네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아웃백 때문입니다. 아웃백이요? 네, BHC가 2022년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지분을 100%를 사갔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뭐 아웃백 품질이 낮아졌다는 등등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뭐 어쨌거나 아웃백은 지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긴 그러네요. 저 아웃백 누가 가냐 뭐 이래도 막상 가보면 사람들 바글바글 하고요. 맞아요. 누가 가냐 하면서도 많이들 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23년도 매출이 아웃백이 10% 성장해서 4,570억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도 예. 매출액 10% 성장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주목할 점은 아웃백이 캐시카우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매년 수백억 원대의 배당을 안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 배당을 또 2022년에는 200억, 2023년에는 500억가량을 배당을 줬어요. BHC가 아웃백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2,700억이었거든요. 네네. 그 중에 700억은 지금 배당으로 돌려받은 겁니다. 아, 배당금이 쏠쏠한데요? 뭐 혹시 이외에도 BHC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나 이런 것? 이건 저도 놓치고 있었던 건데 네.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중에 창고 43이라고 창고, 예. 그것도 BHC가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에요. 네. 한우 브랜드 창고 43 같은 경우는 매년 배당을 수행해 오고 있고요. 네. 22년도에는 뭐 100억 원, 23년도에도 뭐 68억 원의 배당을 안겨줬습니다. 배당이라는 거는 네. 손익계산서에서 영업 외 수익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네네. 직접 장사해가지고 번 게 아니라 자회사가 장사한 걸 배당으로 받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영업 외 순이익으로 잡히고 그래서 영업이익 아래에서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손익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워낙 크게 잡혔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상승시키는 효과로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특이하네요. 원가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달라지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왜 BHC가 1위를 하게 된 거죠? 그거는 소비자들한테 그냥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BHC 같은 경우는 신메뉴 출시가 굉장히 많아요. 도전적인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딱 생각해 보셔도 뭐 뿌링클, 마초킹 다 광고에서 보신 것 같잖아요. 예, 맞아요. 나름 이거 사람들이 많이 찾는 메뉴들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매년 2개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라이드 치킨은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뿌링클 마초킹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건 BHC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나름의 전혀 다른 시장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 양념 후라이드 치킨보다 소비자들이 가격 민감도도 낮은 편이에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BHC는 이 다각화 전략을 굉장히 잘 씁니다. 물론 신제품 출시는 제품 개발을 위해서 연구비랑 시간 같은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네. 출시한다고 해서 이게 뭐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거란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BHC 치킨은 2014년 뿌링클을 처음으로 출시하고 마초킹, 뭐 커리퀸, 치하오 등등등 다양한 식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예, 주변에서 다 뭐 시켜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뿌링클을 저희 애들이 맨날 시켜달라고 엄청 뭐라 아, 하거든요. 그렇군요. 2023년만 해도 더블팝 순살, 또 뭐 스윗킹 폭립, 뭐 마법클 같은 새로운 치킨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재무제표에서 이제 특히 매출 사이드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메뉴 개발비 같은 항목이 뭐 따로 있나요? 재무적으로는 상품 개발비, 또 뭐 경상 연구 개발비 뭐 그런 게 좀 적합해 보이는데요. 뭐 비율로 놓고 보면 BBQ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을 쓰십니다. 예. 신메뉴에 좀 진심인 기업이군요. 맞습니다. 이 항목 다루면서 이 전체적인 판관비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것도 네. 이제 영업이익률이랑 바로 연결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요. 네네. 지급 수수료나 광고 선전비 지출 규모가 오히려 BBQ가 커요. 매출은 아까 BHC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BBQ의 지주사인 제너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경영상을 뭐 이제 지도하고 뭐 정리, 뭐 육성하는 경영 관리에 대한 대가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BBQ의 전략 자체가 전 세계로의 이제 확장을 주요 모티브로 하고 있거든요. 세계화로. 네, 그래서 전 계열사 관련된 이제 공통의 지급 수수료, 공통의 광고비 같은 것들이 좀 늘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 전사 공통 비용은 이제 각 회사로 대부분 이제 매출액 비율로 안분이 되기 때문에 배분은. 아마도 가장 매출이 컸을 계열사는 아마 한국의 제너시스 BBQ였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이쪽으로 많은 비용이 배부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BHC는 어떤가요? BHC도 뭐 지주회사에서 일부 비용성 항목을 좀 수취해가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네. 뭐 BBQ 정도의 규모는 훨씬 하회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직 해외 매장이 없잖아요, BHC는. 그래서 뭐 공통비 같은 비율이 아마 거의 없거나 매우 네네. 낮지 않았을까. 총 판관비는 BBQ가 50% 높았는데 판촉비 및 감가상각비, 교육비, 무형자산 상각비
판촉비 같은 일부 항목들은 BHC가 더 크네요. 맞습니다. 판촉비 같은 경우는 좀 23년도에 BHC에서 갑자기 늘어나는 추세였는데요.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은 거 보시면 네. 할인 쿠폰들 되게 잔뜩 그쵸. 뿌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게 다 판촉비거든요. 네. BHC는 23년도에 이제 판촉비가 126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맞네요. 비교적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치킨 왕자를 잡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이 지금 판촉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가슴이 아픈 게 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점에서도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가맹점이 얼만큼의 여유가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왕자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본사에서 하신 건데 네. 가맹점도 그 무게를 같이 버티시느라고 좀 이 네.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뭐 그 외에 말씀하신 게 뭐 이제 감가상각비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소소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둘이 비슷해요. 뭐 사용권 자산 뭐 그런 개념까지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교육비도 뭐 유의미하지 않아 보이고요. 뭐 네. 무형자산 상각비도 대부분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치킨이랑 크게 관련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금 재밌는 건 뭐 신메뉴 개발 관련 비용이 한 2배 정도 BHC가 크다. 이 정도가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매출은 BHC가 더 큰데 판관비가 BBQ가 더 크다는 사실이 이제 제일 재밌었고요. 맞아요.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BBQ가 임원수랑 직원수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네. 세부적인 자료는 공개가 안 돼 있지만 네. 아마도 해외 매장 수가 많아서 그럴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그 해외 매장들이 거의 한 700개 정도가 돼요. 57개국에 진출했더라고요. 700개?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네.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한 대응 인력이 분명 필요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걸 굴러가게 하려면 핵심 계열사인 제네시스 BBQ에서 뭔가 역할을 해줬어야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된 인력이 훨씬 많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급여로 지급하는 금액도 BBQ가 BHC보다 훨씬 높아요. BBQ가 해외 사업에 눈을 돌렸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그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너시스 BBQ는 한국 가맹 시장만을 나타내고 있는 재무제표고요. 네. BBQ는 해외 현지 진출하는 회사를 별도로 두고 있어요. 제네시스 BBQ 글로벌이라는 회사,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종속 회사들이 좀 딸려 있는데 이 회사들이 사실상 해외 지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너시스 BBQ랑 이제 BHC 법인은 한국 내 가맹 사업을 위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한국 실적은 이 두 개의 재무제표로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BBQ는 57개국에서 700개 매장을 운영 중이에요. 네. 아무래도 기업의 역량이 해외로 분산된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BHC도 해외 진출을 하기는 하는데 네. BBQ랑 비교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BBQ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치킨이 해외에서 인기는 인기 모양이에요. 맞아요. 국내 소비자들은 매일 이제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치킨이 그냥 맛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죠. 이걸 처음 먹은 해외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맛이거든요. 그렇죠. 이 국내 치킨 3사가 지난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1,300억 원이래요. 그래서 미국 푸드 매거진에서는 BBQ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 1위로 선정하기도 했대요. 갑자기 저도 치킨이 좀 땡기네요. 저도 오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분석해 주신 거 들어보면 두 회사가 다른 미래 전략을 선택한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유사한 가맹점 수를 가졌어요. 한국 내에서는요. 네. 근데 이제 신제품 출시 등으로 이제 객단가를 높이고 있는 게 BHC이고요. 그게 아니라 신제품보다는 기존의 제품으로 해외 진출을 선택하는 게 BBQ입니다. 네. 완전히 다른 노선을 선택해야 네, 완전히 됐다고 다르네요. 봐야 되고요. 그 결과의 차이는 두 개 법인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차이 그 자체로 보시면 됩니다. 두 회사가 다른 전략을 취했다라는 거는 각자 목표로 하고 있는 지향점이 좀 다르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두 회사가 치킨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꿈꾸는 이상향이 좀 달라요. 이제 BBQ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치킨으로 세계 통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BHC도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는 있는데 BBQ는 사실 2003년부터 해외 진출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님이 2022년도에 일본에 있는 일간지와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BBQ의 라이벌은 맥도날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K치킨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거를 이제 BBQ의 미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라이벌이 맥도날드? 그 거대한데요, 꿈이. 어마어마하죠. 네. BHC도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기는 했는데요. BBQ에 비할 바는 못 돼요. BHC는 이제 대신 사업 다각화 전략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치킨 자체를 캐시카우로 삼은 다음에 네. 여기서 창출된 현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양하게. 네,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그 흐름들이죠. 2014년에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창고 43. 이거 놀랍더라고요. 예. 그리고 2016년에 큰맘 할매슨 됐고 22년에 아웃백. 이걸 다 한 지붕 아래로 모았어요. 네. 그러면서 자회사에서 나름의 성과를 이제 지속시키면서 여기에서 배당도 실행시키고 나름 성공적인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BHC 진짜 치킨뿐만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 새롭게 알았는 사실이고. 근데 국내 치킨 시장은 투자처로 별로 언급이 없네요. 그게 한국 치킨 시장이 이미 지독한 레드오션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저 너무 많죠. 저희가 사실 앞서서 어떤 치킨 좋아하는지 얘기 네, 들어봤잖아요. 네, 다 각자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 이렇게
이렇게 치킨 브랜드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네.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시면요. 국내 치킨 브랜드 개수가 683개랍니다.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네요. 그리고 가맹 점수는 29,300개, 그러니까 한 3만 개 돼요. 이건 전체 가맹 점수의 17.5%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의 3만 개. 어마어마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다른 산업은 다 죽어도 프랜차이즈 치킨 업종의 규모는 코로나 특수 때문에 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 성장을 그렇겠네요. 했었죠. 예. 시장 규모가 2019년에 5.3조 원 정도였는데요. 네. 2021년에 6.7조 원으로 26% 정도 껑충 뛰었어요. 경쟁도 워낙 치열하고 시장 규모도 성장할 만큼 성장한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이제 레드오션을 넘어서 이제 초레드오션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하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방향은 좀 달랐는데요. 네. BBQ나 BHC 모두 레드오션이 국내 치킨 시장뿐만 아니라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이라는 점은 동일해요. 네. 새로운 수요를 찾아서 신제품을 내고 외국의 고객들한테 진출을 하고 치킨이 아닌 다른 F&B 사업을 인수를 하고 모양은 다르지만 고민의 출발점은 다 같았던 거죠. 오늘은 치킨 프랜차이즈의 두 대표 기업 BHC와 BBQ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요. 한 식구였다가 이제는 업계 1, 2위를 다투는 라이벌까지 되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BBQ 그룹에 있었지만 이제는 국내 치킨 업계 1위가 된 BHC. 네. 이제 치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부분에서도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BBQ는 잠깐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눈을 돌려서 외연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눈 돌렸는데도 국내 시장 2위 정도는 좀 가볍게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 대단한 같습니다. 거죠, 정말로. 아무쪼록 두 회사 성장이 소비자에게도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가맹점에게도 좋은 영향 미치면 좋겠네요, 진짜. 치킨 한번 드시러 가시죠. 저도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알찬 주제, 더 재미난 기업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